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진한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가을 저녁이었다. 윤지아는 창문 밖으로 내리치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가느다란 눈썹과 작은 코, 그리고 태어난 지 이제 막 한 달이 된 도연이는 엄마의 심장 소리에 편안함을 느끼는 듯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윤상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60대 초반의 그는 성공한 건설회사 회장으로 자신의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시했다. 결혼도 않고 아이를 낳다니 네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아의 어머니 김미숙은 남편과 딸 사이에서 갈등하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분노를 이해하면서도 딸의 상황에 마음이 아팠다. 지아야. 미숙은 조심스럽게 딸에게 다가갔다. 아빠 말씀이 틀리지 않아.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밟고 있었잖니. 내 앞길이 얼마나 창창했는데. 지아는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28세의 그녀는 학계에서 촉망받는 젊은 학자였다. 법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이미 몇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교수직까지 바라볼 수 있는 위치였다. 아기 아빠는 어디 있는 거야? 상철이 다시 소리쳤다. 책임지지도 않고 도망간 거야?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기 아빠는 제가 임신한 걸 알기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거짓말 마. 상철이 벽을 내리쳤다. 그 음악한 난 놈 아니야? 한 번도 집에 데려오지 않았던 그 놈. 내가 알아봤어. 그 놈 지금 일본에서 공연하고 다닌다며? 어디서 거짓말이야.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이미 그녀를 믿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다. 이제 어쩔 거니? 비숙이 물었다. 아이를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아는 품에 안긴 도연이를 더 꼭 안았다. 도연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어떻게든. 이 집에서는 안 돼. 상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미혼모와 그 아이가 이 집에 산다?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나가! 여보, 미숙이 놀라 외쳤다. 밖에 비가 오는데 갓난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나는 이제 딸이 없다. 상철은 냉정하게 말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비를 불러서 내쫓을 거야. 지아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심한 듯 차분했다.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미숙은 급히 안방으로 달려가 무언가를 가지고 왔다. 이거라도 가져가. 그녀는 작은 가방을 건넸다. 옷과 아기 용품 그리고 현금이 조금 있어. 아빠가 진정하면 내가 연락할게. 지아는 묵묵히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상철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다. 빗속으로 나가기 전 지아는 현관에서 잠시 멈췄다. 엄마, 아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도연이는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언젠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아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비는 좀 더 세차게 내렸다. 지아는 도연이를 자신의 코트로 최대한 감싸 안았다. 아기를 위한 우산도 없이 그녀는 빗속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지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친구들에게 연락할까 생각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녀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게다가 아버지의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많은 법조계에서 그녀의 상황은 쉽게 소문이 퍼질 것이다. 결국 그녀는 오피스텔 하나를 떠올렸다. 예전에 잠시 혼자 살았던 곳으로 아직 계약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다. 도연아, 조금만 참자. 엄마가 곧 따뜻한 곳으로 데려갈게.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건물 관리인이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고 아직 계약이 유효했다. 윤 씨, 오랜만이네요. 갑자기 오셨네요? 지아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슬픈 표정이 되었다. 네, 잠시 여기서 지내려고요. 작은 오피스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곳이 유일한 피난처였다. 지아는 도연이를 침대에 눕히고 어머니가 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과 기저귀, 분유 등 아기 용품, 그리고 봉투에 담긴 현금이 있었다. 봉투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있었다. 어머니가 비상시를 대비해 마련해둔 것 같았다.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지아는 도연이를 품에 안은 채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계속되는 빗소리만이 그녀의 눈물 소리를 덮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일찍 일어나 현실을 직시했다. 그녀에게는 이제 책임져야 할 아기가 있었다.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가장 먼저 그녀는 대학원 지도교수에게 연락했다. 상황을 설명하고 휴학 절차를 문의했다. 다행히 교수는 그녀의 상황에 이해를 보였다. 윤지아 씨,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휴학은 문제없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번역일에 관심 있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출판사에서 법률문서 번역가를 찾고 있어요. 지아는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녀는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했고 법률 지식도 갖추고 있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일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의 추천으로 지아는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번역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입이 많지 않았지만 아기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이 중요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아는 점점 더 많은 번역 의뢰를 받게 되었다. 그녀의 전문성과 정확한 번역 능력이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업무량도 늘어났고 도연이를 돌보는 것과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지아는 도연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급히 데려가야 했다. 하필 그날은 중요한 번역 마감일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밤을 새워 작업을 마쳐야 했다. 엄마가 힘들어도 도연이를 위해서라면. 지아는 졸음을 이기며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다. 지아는 점점 지쳐갔지만 도연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었다. 그녀는 종종 부모님 생각이 났지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완고한 성격을 알기에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없었다.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었다.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고 지하의 작은 오피스텔은 더욱 추워졌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그녀는 종종 두꺼운 이불로 도연이와 자신을 감싸고 지냈다. 도연아, 추워? 지아는 아기의 작은 손을 만져보았다. 다행히 도연이는 따뜻했다. 지아의 번역일은 계속 이어졌지만 수입은 항상 부족했다. 아기 용품, 식비, 의료비 등 지출은 계속 늘어났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식사를 거르기도 했다. 어느 날 도연이가 갑자기 고열로 앓기 시작했다. 밤새 열이 내리지 않자 지아는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다. 폐렴 초기 증상입니다. 의사의 진단에 지아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입원이요? 지아는 당황했다. 입원비와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했다. 건강보험으로 일부는 충당되지만 개인 부담금도 있습니다. 약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통장에는 고작 5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가 준 돈은 이미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로 거의 다 써버린 상태였다. 어떻게 해야 하지?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하나뿐인 선택지를 떠올렸다. 어머니에게 연락해야 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엄마. 지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숙은 딸의 목소리를 바로 알아차렸다. 지아야, 괜찮니? 어디 있어? 엄마, 미안해요. 도연이가 아파서 도움이 필요해요. 미숙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1시간 후 미숙은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입원실에서 도연이를 안고 있는 지아를 발견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손녀. 미숙은 도연이에게 다가갔다. 이제 석 달이 된 도연이는 열로 인해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엄마 고마워해 와줘서. 지아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아빠는? 알고 계세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내 아빠는 너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했어. 하지만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미숙은 즉시 치료비를 해결했고 도연이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병원에 머물렀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와 병원에 가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돌아오는 일정을 반복했다. 일주일 후 도연이의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미숙은 지아에게 제안했다. 우리 집으로 돌아오렴. 아기를 혼자 키우는 건 너무 힘들어.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 길을 가야 해요. 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내가 계속 도울게. 매주 한 번씩 만나자. 네 아빠 몰래. 그렇게 지아와 미숙은 비밀 만남을 시작했다. 미숙은 용돈을 모아 딸과 손녀를 돕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도 남편 몰래 큰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다. 한편 지아의 오피스텔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도연이가 밤에 자주 울어 이웃의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윤 씨, 아무래도 여기는 아기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관리인의 말에 지아는 또다시 이사를 고민해야 했다. 새로운 거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울음소리가 날 수 있는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꺼렸다. 결국 지아는 서울 외곽에 작은 원룸을 구할 수 있었다. 통근 시간은 길어졌지만 최소한 아기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사 당일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다. 지아의 대학원 동기인 민호였다. 지아야, 정말 너였구나. 민호는 놀란 표정이었다. 소문으로 들었는데 정말 아기가 있었네. 지아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상황이 이미 학교에 소문이 퍼진 것 같았다. 뭐 구경하러 왔어? 그녀의 말투는 날카로웠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도와주러 왔어. 혼자서 이사하기 힘들잖아. 지아는 잠시 민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을 열었다. 그날 민호의 도움으로 이사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고마워, 민호야. 모든 짐을 옮긴 후 지아는 진심으로 말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친구잖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의 따뜻한 말에 지아는 오랜만에 마음의 위안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세상을 쉽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도연이는 이제 6달이 되어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옹알이도 시작했다. 지아는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 번역일은 점점 안정되어 갔다. 그녀의 전문성이 인정받아 더 많은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특히 국제 법률 문서 번역에서 그녀의 능력은 뛰어났다. 어느 날 지아는 대형 로펌에서 특별 프로젝트 의뢰를 받았다.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사이의 중요한 계약서 번역이었다. 보수도 상당히 좋았다. 이 일만 잘 마무리하면 조금은 여유가 생길 거야. 지아는 밤낮으로 작업했다. 도연이가 낮잠을 자는 시간, 밤에 잠든 후의 시간까지 모두 활용했다. 가끔 동기 민호가 찾아와 도연이를 돌봐주기도 했다. 민호야, 정말 고마워. 네 도움이 없었으면 이 일을 끝내지 못했을 거야. 민호는 웃으며 도연이를 안아 올렸다. 뭘, 도연이랑 노는 게 즐거워. 그나저나 너무 무리하지 마. 얼굴이 많이 해쓱해졌어. 지아는 피로에 지친 얼굴로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번 일이 끝나면 좀 쉴 거야. 프로젝트가 무사히 끝났을 때 지아는 로펌의 법무팀장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윤지아 씨, 우리 로펌에서 정규직으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번역팀 리더로 모시고 싶습니다. 지아는 망설였다. 안정적인 직장은 매력적이었지만 아기를 돌봐야 했다. 아기가 있어서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재택근무도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내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지아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그녀가 꿈꿔왔던 기회였다. 법조계에서 일하면서도 아기를 돌볼 수 있는 환경.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어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미숙은 딸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했다. 다행이구나 지아야.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제 좀 편해질 것 같네.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엄마, 아빠는 여전히. 미숙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직도 완고하시네. 하지만 걱정 마. 언젠가는 마음을 돌리실 거야. 지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인정을 더 이상 바라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두 집 사이에서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새 직장에서의 생활은 바쁘지만 충만했다. 지아는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점차 팀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갔다. 사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도연이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쾌활하게 자라났다. 어느 날 지아는 회사 로비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대형 건설사 사장인 정 회장이었다. 윤지아 씨? 정 회장은 놀란 표정이었다. 여기서 일하고 있나? 지아는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법무팀에서 번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 아버님은 알고 계시나?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와는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자네 아버지는 완고한 사람이지만 딸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네. 물론 본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말이야. 지아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를 집에서 내쫓은 분이.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야.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지. 정 회장은 지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언젠가는 화해의 기회가 올 거야. 그날 이후 지아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밤을 뒤척였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의 냉정한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의 완전한 화해를 꿈꾸기도 했다. 여름이 무르익어가던 어느 날 미숙은 비밀리에 지아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아는 어머니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다. 미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뭐라고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심장이 협심증이래. 다행히 큰 발작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하셔. 지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의 아버지였다.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미숙은 망설였다. 글쎄, 내 아버지가 널 보면 기뻐할지 아니면 더 화를 낼지 예측하기 어려워. 결국 지아는 병원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비타민과 영양제를 어머니에게 건넸다. 이거 아버지께 드려요. 심장에 좋은 영양제예요. 미숙은 고마워하며 선물을 받았다. 내 마음만이라도 전할게. 그날 밤 지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동안의 원망과 상처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그리움도 있었다. 아버지가 정말 날 그리워하신다면 지아는 그 생각에 흔들렸다. 다음 날 지아는 회사에서 또 한 번의 승진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번역 능력과 법률 지식이 인정받아 이제 팀장 직책을 맡게. 그러나 승진의 기쁨조차 아버지의 건강 문제 앞에서는 희미해졌다. 며칠 후 미숙이 다시 연락해왔다. 지아야, 네 아버지가 퇴원하셨어.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 다행이네요. 지아는 안도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네가 보내준 영양제에 대해 물어보셨어. 지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내 이름을 언급하진 않으셨지만 누가 보냈냐고 물으셨어. 내가 네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더니 더 이상 묻지 않으시더라. 지아는 그 말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일까? 한편 지아의 새 직장에선 일본 지사와의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팀장으로서 일본 출장을 가야 했다. 일주일 정도 도쿄에 머물러야 합니다. 상사가 말했다.
지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도연이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회사 규정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짧은 출장이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아보세요. 지아는 고민에 빠졌다. 어머니에게 부탁하기에는 아버지 때문에 어려웠고 다른 가까운 친구들은 모두 바빴다. 그때 민호가 제안했다. 내가 도연이를 봐줄게.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능해. 정말? 지아는 놀랐다. 하지만 너도 일이 있잖아. 민호는 웃었다. 걱정 마. 내 일은 유연한 편이고 도연이와도 잘 지내잖아. 지아는 감사함을 느꼈다. 민호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녀와 도연이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점점 그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본 출장을 떠나기 전날 지아는 민호에게 자세한 육아 지침을 알려주었다. 도연이는 이제 이유식을 시작했어. 냉장고에 준비해놨으니까 데워서 주면 돼. 그리고 밤에 한 번씩 깨서 울 수도 있어. 민호는 모든 것을 꼼꼼히 메모했다. 걱정 마, 잘할게. 너는 일본에 가서 일에 집중해. 출장 기간 동안 민호는 매일 도연이의 사진과 영상을 지아에게 보냈다. 도연이가 처음으로 마마라고 옹알이하는 순간, 기어가는 모습, 웃는 표정 등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담아 보내주었다. 도연이가 널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 민호가 영상통화 중에 말했다. 지아는 화면 속 딸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나도 도연이가 너무 보고 싶어. 일주일의 출장이 끝나고 지아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협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호와 도연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도연이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지아를 불렀다. 지아는 놀라서 도연이를 안아들었다. 도연아, 지금 엄마라고 했어? 민호는 웃으며 설명했다. 어제부터 계속 연습했어. 엄마가 오실 거라고 알려주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도연이를 꼭 안았다. 그리고 문득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따뜻한 미소, 신뢰할 수 있는 성격, 도연이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 그녀는 처음으로 민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야, 정말 고마워. 지아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내고 살짝 당황했다. 그의 귀가 빨갛게 물들었다. 별거 아니야. 도연이랑 시간 보내는 게 즐거웠어.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도연이가 잠든 후 지아와 민호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야, 솔직히 물어볼게. 지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서 도움이 필요한 너를 돕고 싶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이 끊어졌다. 지아는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지아야, 나 너랑 도연이를 좋아해. 그냥 친구로서가 아니라 더 특별한 사람으로. 지아는 그 말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기쁨도 느꼈다. 그녀도 민호에게 점점 끌리고 있었다. 하지만 난 아기가 있고 복잡한 상황이야. 지아는 망설였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서두르지 않을게.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했어. 그날 밤 지아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아버지의 건강 문제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민호의 고백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지아는 도연이와 함께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도연이는 이제 10달이 되어 걸음마를 연습하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지아의 손가락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었다. 잘하고 있어, 도연아. 지아는 딸을 격려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고원을 비추고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그때였다. 지아는 멀리서 걸어오는 낯익은 실루엣을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윤상철, 그녀의 아버지였다. 여기서 아버지를. 지아는 당황했다. 아버지가 이 공원에 올 이유가 없었다. 그들의 집은 강남에 있었고 이곳은 그녀의 회사 근처였다.
지아는 아버지를 피해 방향을 바꾸려 했다. 하지만 도연이가 갑자기 손을 놓고 앞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도연아, 안 돼. 지아가 소리쳤지만 도연이는 이미 상철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도연이는 상철 앞에서 넘어졌다. 그 순간 상철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아이를 붙잡았다. 괜찮니, 꼬마야? 상철이 도연이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다. 지아는 빠르게 다가가 도연이를 안아들었다. 죄송합니다, 제 아이가. 그녀의 말은 상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끊어졌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지아,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침묵이 흘렀다. 도연이는 두 어른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지 못한 채 상철의 넥타이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버지. 지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철은 여전히 도연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연이에요. 이제 10달 됐어요. 상철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그는 도연이의 작은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눈가가 붉어졌다. 내 손녀구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지아는 놀랐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분노, 실망, 차가운 무시를 예상했지만 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은 예상치 못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철은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표정을 굳혔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하겠지? 정 회장이 네가 이 근처에서 일한다고 했어. 지아는 놀랐다. 정 회장님이요? 그래, 네가 로펌에서 일한다고 들었어. 그래서 상철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아버지가 나를 찾아온 건가? 지아는 그 생각에 가슴이 떨렸다. 여기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잠시 공원에 들른 것뿐이야. 상철이 변명하듯 말했다. 지아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거짓말임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연이가 갑자기 상철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상철의 굳은 표정이 무너졌다. 그는 도연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래, 할아버지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 시간 있으시면 같이 커피라도 마실까요? 지아가 용기를 내어 제안했다. 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아. 세 사람은 공원 근처 카페로 향했다. 지아는 도연이를 안고 상철은 묵묵히 그들 옆에서 걸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속에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있었다. 카페에 앉아 지아는 도연이를 아이 의자에 앉혔다. 상철은 도연이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많이 컸구나? 상철이 중얼거렸다. 지아는 놀랐다. 아버지, 도연이를 본 적이 있으세요? 상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몇 번. 내 어머니가 사진을 보여줬어. 그제서야 지아는 이해했다. 어머니가 몰래 도연이의 사진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지아는 화제를 바꾸었다. 괜찮아. 의사가 처방해준 약 잘 먹고 있어. 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내가 보내준 영양제도 잘 먹고 있다. 지아는 미소 지었다. 다행이네요. 넌 회사 생활은 어때?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아는 자신의 직장 생활, 승진,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상철은 진지하게 경청했다. 네가 항상 뛰어났으니까. 상철이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어. 대화가 이어지면서 서로 간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렸다. 도연이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때로는 지아에게, 때로는 상철에게 장난을 쳤다. 문득 상철이 물었다. 지아야, 넌 정말 행복하니? 그 질문에 지아는 잠시 말을 잃었다. 지난 1년간의 힘든 시간들, 외로움과 절망, 그리고 새로운 희망까지. 그녀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았다. 지금은. 지아는 도연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 행복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도연이가 있어서, 그리고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해요. 상철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후회일까, 안도일까. 그 좋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니?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아는 민호를 떠올렸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카페에서 나오면서 상철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도연이에게 주려고 했어. 그는 봉투를 지아에게 건넸다. 지아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골드 도장이 찍힌 통장이 있었다. 예금주는 이도연이었다. 아버지. 지아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내 손녀의 미래를 위한 거야. 앞으로 교육비나 필요한 것들에 쓰렴. 지아는 통장을 열어보았다. 상당한 금액이 예금되어 있었다. 받을 수 없어요. 지아가 말했다. 우리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상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 손녀에게 주는 것이니 거절하지 마. 지아는 아버지의 강한 의지를 알기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헤어지기 전 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다음 주 일요일 집에 와보지 않을래? 네 어머니가 정말 보고 싶어 해. 지아는 놀랐다. 이것은 화해의 제안이었다. 정말요? 도연이도 데리고 오고. 상철은 조금 더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예상치 못한 만남은 끝이 났다. 지아는 도연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속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아가 민호에게 아버지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정말 잘 됐다. 민호는 환하게 웃었다. 드디어 화해의 기회가 온 거야. 지아는 여전히 불안했다. 아직 모르겠어. 아버지가 정말로 마음을 바꾸신 건지 아니면 그냥 도연이 때문인지. 어떤 이유든 첫 발을 내딛는 건 중요해. 민호는 지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내가 같이 갈 수도 있어. 지아는 놀랐다. 정말? 하지만 그건 좀... 가족 모임에 이상한 남자가 끼어드는 것 같다고? 민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지아는 웃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아야, 나 널 정말 좋아해. 그리고 도연이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어. 지아도 마음속으로는 민호에 대한 감정이 확실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망설였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민호야. 이해해. 서두르지 않을게. 민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일요일이 다가오자 지아는 점점 더 긴장되었다. 그녀는 도연이에게 새 옷을 입히고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선물도 준비했다. 엄마, 할아버지 집 가? 도연이가 물었다. 지아는 놀랐다. 응, 맞아. 어떻게 알았어? 할아버지 만났잖아, 공원에서. 도연이는 순진하게 대답했다. 지아는 미소 지었다. 도연이는 이미 상처를 할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에 지아는 도연이를 안고 부모님의 아파트 앞에 섰다. 10개월 전 그녀가 쫓겨났던 그 집 앞에. 문을 두드리기 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문이 열리고 미숙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지아야, 정말 왔구나. 미숙은 지아와 도연이를 꼭 안았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들어와, 들어와. 미숙은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거실에는 상철이 앉아 있었다.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도연이를 보자 표정이 밝아졌다. 할아버지, 도연이가 상철을 향해 뛰어갔다. 상철은 도연이를 받아들고 어색하게 웃었다. 그래, 우리 도연이 왔구나. 지아는 아버지를 향해 가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와줘서 고맙다. 식사 시간은 예상보다 훨씬 편안했다. 미숙은 지아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모두 준비해 놓았고 도연이를 위한 이유식도 특별히 만들었다. 와, 엄마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지아는 감동했다. 미숙은 웃었다. 우리 지아랑 도연이 오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식사 중 상철은 주로 도연이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는 도연이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장난도 쳐주었다. 도연이가 할아버지를 좋아하네요. 지아가 말했다. 상철은 미소 지었다. 우리 도연이가 참 영리하구나. 식사 후
미숙이 도연이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서 놀아주는 동안 지아와 상철은 거실에 단둘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상철이 입을 열었다. 지아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다. 지아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사과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내가 너무 완고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체면만 생각했어. 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집을 나가고 나서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심장 발작이 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한 건 너였어. 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어. 상철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내가 이렇게 널 그리워할 줄은 몰랐어. 지아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저도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상철은 조심스럽게 지아의 손을 잡았다. 다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늦었니?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늦지 않았어요. 그 순간 거실로 돌아온 미숙과 도연이가 그 광경을 보았다. 미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드디어. 미숙은 중얼거렸다. 도연이는 눈물 흘리는 어른들을 보고 혼란스러워했다. 엄마, 울어? 지아는 도연이를 안아들었.